2유로를 받은 스웨덴 경찰 500유로의 벌금. 홍콩 고위 공무원 비행기표 받은 혐의. 속도 위반을 한 노키아 후회장 1억 8천만 원 벌금 부과.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2010 부패인식 조사 결과 가장 청렴한 나라 1위는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3개국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선진국을 가르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는 청렴.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렴 지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답을 찾아 떠나보자. (70년대) 초까지 부패는 홍콩 전반에 만연돼 있었다. 학교, 병원, 소방서 어느 것 하나 뇌물 없인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던 시대. 그 시절 탄생한 것이 홍콩의 대표적인 반부패 기관 염정공서다. 한 해 부패 신고 약 250건, 기소에 따른 유죄율 약 80%.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던 홍콩에서 염정공사가 이처럼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 스스로 얘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강력한 수사권이다.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은 구속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홍콩의 성공 비결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7천만 달러, 홍콩 시민 1인당 미화 10달러를 내는 셈이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은 홍콩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이다. 여기에는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큰 역할을 했다. 어릴 때부터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반부패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드라마를 제작, 반부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사회 부패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공직자를 감시하는 반부패 시민들을 더 많이 양성해내는 것임을 홍콩의 반부패 성공 신화가 말해주고 있다. 핀란드 대통령궁합. 우리의 남대문 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물건값은 2, 3유로. 약 5천원 미만의 저렴한 물건이 대부분이지만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택시를 탈 때에도 언제든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택시 운전사들의 양심이다. I lost my way. Yeah. I have to find it again. Sorry, I put the meter away.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핀란드. 자원이 많지 않지만 대단한 교육열을 갖고 IT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 우리와 닮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하나 있다. 국민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청렴과 반부패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은 핀란드 공직사회에서 일종의 지침과도 같은 말이다. 때문에 핀란드 국회 앞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핀란드에서 부패한 정치인은 곧 영원한 퇴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부패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의 수입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것. 데이파인이라 하는 이 시스템은 월 소득의 60분의 1을 위법 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얼마 전 노키아의 부회장이 제한 속도를 어겨 150만 유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의 교통범칙금을 낸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청렴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는 핀란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시아의 강수국 싱가포르. 인구 422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2010년 부패인식 조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반부패 선진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싱가포르도 처음부터 청렴한 나라는 아니었다. 아편과 밀수, 부패와 가난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라를 깨운 것은 리콴유 초대 총리였다. 1959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리콴유는 선거 공약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웠다. 이를 신호탄으로 그는 부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를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탐호조사국이다. 탐호조사국의 기본 임무는 싱가포르의 모든 부패 사범들을 처벌하는 것. 신속, 정확, 그리고 단호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부정부패와 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활동은 총리의 최측근 부패 사건도 예외는 없었다. 경제 분야의 투명성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싱가포르 건설 분야의 공공 입찰에서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정한 가격에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자연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거나 덤핑 경쟁을 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세계에서 투명한 나라 순위 1위. 싱가포르 정부는 부패 척결 의지를 단지 선거 공약으로만 이용하지 않았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 거침없이 행동에 옮겼다. 싱가포르는 국가 발전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카에게 줄 선물 구입비 30만 원을 공동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낙마시킨 나라. 2008년 국가 청렴도 세계 1위, 2010년 4위를 기록한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 가장 강력한 청렴 의식을 요구받는 자리는 바로 공직자다. 스웨덴 공직자들에게는 골프, 사우나, 사냥 등의 비공개 접대가 금지돼 있다. 세 가지 모두 청탁과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스웨덴 형법에 삽입돼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뇌물을 받지 않고 편의만 약속해도 처벌되는 나라. 스웨덴은 또한 정보 공개와 옴부즈맨 제도를 세계 최초로 확립한 반부패 원조국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 자유권이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다. 18세기에 싹튼 옴부즈맨 제도는 이후 200여 년간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사회 투명성을 확립했다. 의회, 행정, 사법자료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편지나 관련 기록도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 공개 전통이 뿌리를 내리면서 스웨덴은 유럽에서 탐사 보도 수준이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확실한 사회보장 제도는 부패 청산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비리와 부정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생각하면 스웨덴 사회 자체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2009년 포브스 선정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덴마크의 지하철역에는 개찰구나 검표원이 없다. 승차권을 사는 일은 오로지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질 뿐이다. 스스로가 깨끗한 국민의식. 2010년 반부패 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십 개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대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의사당 출입문 위에 4개 인물상으로 새겨놓았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라. 정치인의 부정부패는 있을 수도 없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덴마크의 클린 정치다. 부패 처벌법은 있으나 부패 행위로 적발되는 공직자를 찾아보기 힘든 북유럽의 반부패 선진국들. 그 바탕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2009년) 뉴질랜드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에게 비자 발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타이토 필립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직 의원이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은 것은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그에게는 무려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 1위. 뉴질랜드가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 SFO가 한 몫을 했다. SFO는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부패 사건, 규모가 큰 사기 사건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으로 정부와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또한 뉴질랜드는 제도적으로 사회의 투명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뉴질랜드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제로 톨러런스다.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완고함. 지난 2004년 지방시찰 중이던 헬렌 그라크 당시 총리는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결국 총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의 총리조차 예외가 없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인 것이다. 부패 척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에 대한 국민들의 한없는 신뢰는 뉴질랜드를 반부패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 15위권의 경제 대국. 하지만 여전히 반부패 순위 39위라는 부끄러운 성적.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엇박자를 걷는 대한민국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렴은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깨끗한 나라, 부패가 없는 선진국을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 부패 청산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다.